자, 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갑도 새우인데 여기서 새우는 새우젓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철이 되고 이제 9월, 10월 추젓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새우젓을 가장 많이 잡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갑도 새우, 다음번에는 장봉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새우, 그 다음에 강화 성모도의 새우, 이렇게 연속 3번으로 새우젓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우젓은 인천 앞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앞바다에 조기, 민어, 그 다음에 홍어, 그 다음에 이 새우,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중요한 특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다 사라졌지만 현재는 홍어, 그 다음에 꽃게, 그 다음에 새우 이런 것은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있고 인천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주민들이 가장 큰 이렇게 경험과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문갑도 새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12번째 울도도 이제 새우팥인데, 울도의 새우팥이는 1920년,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부터 좀 떨어진 이런 사례가 되겠고, 요 이후에 바로 이제 문갑도 새우가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갑도 이러면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문갑도는 인천에서 배를 타고 덕적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덕적에서 다시 바로 옆에 있는 문갑도를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구롭도, 그러니까 이제 짝순날은 오른쪽, 홀순날은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일단 문갑도는 덕적면에 속해 있고 바로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덕적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보통 이제 나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타고 이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구는 덕적 본도에는 1,343명이 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소야도가 한 275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갑도가 한 110명 정도 주민등록상 이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 지금 덕적 면에서는 한 세 번째 정도로 이제 큰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갑도 이러면 이제 개관하고 좀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섬이 생김새가 선비의 책상 문갑과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문갑도라고 보통 이제 불러졌습니다. 투구 모양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섬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덕적도도 마찬가지지만 덕적도는 대체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정유재란 전후에 서산에서 이제 덕적은 이제 서산에서 오신 분들이, 충남에서 오신 분들이 입도를 하셔가지고 한 500년, 450년에서 500년 정도 이제 되셨고요. 대체적으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육지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섬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인데, 마찬가지로 이 문갑도는 정유재란 때, 임진왜란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그러죠. 이제 일제가 다시 이제 쳐들어온 이제 이런 정유년에 쳐들어왔다 재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때 이제 강릉 김씨의 김명립, 그 다음에 김명리라고 하는 두 분이 현재 경기도에 있는 마송에서 그 다음에 소야도를 거쳐서 이제 문갑도로 이주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강릉 김씨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 앞에 문갑도 바로 앞에가 선갑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무인도인데 이 무인도의 대부분 땅들을 이 강릉 김씨들이 소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이 문갑도를 개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토탈 빌리지 사업으로 이렇게 돌담, 쌓기, 호수공원 등을 조성했는데, 여기 처음에 내려서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배터리 내리자마자 호수공원이 하나 있고요. 아주 경치가 되게 좋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마을 경치가 돌담이 아주 이쁘장해요. 그래서 야, 저런 게 이렇게 남아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다시 싼 겁니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경관협정 이제 이 지원 사업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저기를 다 전봇대를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이제 경관 조성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김경규 교수님이 이제 총괄로 진행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내려서 이게 경치를 보면 경치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이제 장에 보여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들이 워낙 이제 좀 단결도 잘 되고, 그 이제 현 이장님이나 전 이장님들, 그 다음에 수상계장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단결력이 좋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특이하게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제1회 2014년도에 자구리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축제를 할 정도가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도와주신 뭐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뭐 저기 문화분과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제 이런 거 스스로 개척한 이런 사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덕적도가 있고 소야도가 있고 이제 문갑도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에서 와서 덕적에서 내려서 여기서 바로 그 나래호를 타고선 오고 여기서 이제 문갑도를 거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거나 또 문갑도를 거쳐서 왼쪽으로 돌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돌거나 이렇게 이제 문갑도를 거쳐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덕적도를 중심으로 가장 큰 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갑도하고 선갑도 요게 가클도인데 요 섬세 여기가 가장 고기가 많이 잡혔던 새우가 많이 잡혔던 데 중에 하나고 울도가 바로 이제 여기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가 가장 큰 어장, 여기가 가장 큰 어장에서 이게 이제 새우 옛날에 1930년대부터 60년대 이제 가장 큰 새우 어장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울도 새우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야도하고 그 다음에 이작도하고 문갑도 사이 여기를 우리가 이제 세 개를 반도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민어로 꽤 유명했던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민어랄까 뭐 새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물론 이제 새우는 이 울도나 가클도 주변에서 꽤 나와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경을 좀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신 것처럼 마을에서 내려서 부둣가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호수가 있고, 호수는 새로 만든 겁니다. 정자도 있고 경치가 되게 멋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마을의 돌담이 아주 이쁘고 그 다음에 높지도 않게 요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있는 건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탈 빌리지 사업, 경관협정 사업으로 돌담을 다시 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저기가 전봇대가 거의 없어진 이렇게 경관을 좋게 한 경관 사업을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쌓지만 경치가 아주 멋있고, 그 다음에 요 집들은 그대로 두면서 요 돌담만 다시 쌓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시면 경관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사진 찍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한번 가보시면 아주 좋겠죠. 이렇게. 요거 이제 옛날에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거는 이제 하늘리 해안이라고 마을에서 조금 이제 오른쪽, 동북쪽 쪽으로 가면 이제 하늘리 해안이 보이고, 요거는 이제 정상 깃대봉에서 본 이제 그 주변의 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잘 안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정상 깃대봉에서 요게 구롭도인데 구롭도, 그러니까 이 문갑도하고 구롭도 사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우리가 풀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풀등하면 바로 뭐 대이작도 앞에 풀등만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는 바닷물로 꽉 채워지고 물이 빠지면 이게 모래톱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풀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대이작도만 이렇게 풀등이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이 인천 앞바다 주변에는 풀등이 얕아가지고 풀등이 꽤 많이 나와 있는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요거는 깃대봉 정상에서 구롭도 사이에서 찍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덕적 본도에서 저 문갑도 쪽으로 바라볼 때도 여기도 이렇게 풀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안 보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주변에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덕적이나 이 문갑도나 그 다음에 구롭도나 이쪽 주변에는 워낙 모래가 많고 이제 지역이 좀 약간 얕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이 빠질 때는 이렇게 모래톱들이 풀등들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바닷모래 해사모래 채취 사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모래를 채취를 해서 염분을 없애버리고 이걸 이제 건축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게 현재 이제 옹진군의 가장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주로 충남 지역하고 인천 지역을 이제 많이 하고 구럽도 앞바다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래가 이제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해변이 여기 있는 이런 풀 등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바다가 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해수욕장들이 대체적으로 모래가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자갈로 남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3, 40년 전에 낚시했을 때는 그 같은 지역인데 수심이 되게 얕았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게 구럽도 주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옛날에 한 15m 정도 됐던 것이 한 2배 정도 깊이 정도 굉장히 깊게 들어갈 정도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여겨 있어서 보면 이게 해사 채취, 모래 채취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해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그 모래를 이렇게 다시 메꾸는 이런 사업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풀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풀등은 이 인천 앞바다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 여기저기 꽤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크게 그 대표되는 것은 대이작도 앞에 있는 그 풀등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제일 위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나무들에 가시가 있죠. 한 4월 달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개두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엄나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벙고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많이 산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오고 밭에도 나오고 그래서 특산물로 나와지고 있고 이거를 따서 잠깐 데쳐 먹으면 향이 아주 좋은 쌉싸구리한 향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저기보다 그 두릅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문갑도는 이제 그 마을 기업으로 지정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따서 생나물로 파는 경우도 있고 이걸 또 장아찌를 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장아찌 담기 좀 어렵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따가지고 바로 이렇게 파는 형태가 되겠고 여기 벙고나무는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벙고나물, 엄나무, 그 다음에 개두릅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산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요 4월 달쯤에 사실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맛있고 향이 좀 진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감자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인데 감자가 이제 붉은 감자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통 감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장도 길고 또 그다음 맛도 상당히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 보시면 생선을 구운 건데 아마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구리라고 얘기해요. 자구리는 전어하고 밴댕이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밴댕이의 이제 방언 사투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자구리라고 이제 보통 그러는데 이제 이게 해마다 9월 초나 9월 한 중순경에 그 문갑도 그 부둣가 앞으로 옆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잡아서 이거를 이제 말렸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튀겨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2014년 9월 26, 이틀 동안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아무 그러니까 뭐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 이렇게 축제를 기획해서 운영했던 건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사례가 되겠고 1회, 2회 정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 자구리가 이게 잡힐 때가 있고 또 안 잡힐 때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15년도에는 했던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지금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아래는 이 마을에 이제 김진규라고 전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주교 공소를 하고 이제 공소 대표를 하고 계시고 이 사모님이 그 반찬을 굉장히 아주 맛있게 잘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제가 놀러 갔을 때 이거 겨울에 이제 이걸 먹어보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튀겨준 걸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반찬 솜씨가 아주 좋으시고 특히 이제 요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어보다는 가시가 좀 덜하고 이게 좀 부드럽죠. 그러니까 가시가 좀 약간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 밴댕이보다는 물컹하지 않고 약간 딱딱하고 그래서 좀 먹는 아주 맛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어도 아니고 밴댕이도 아니고 밴댕이에 물렁물렁한 것들은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 전어가 갖고 있는 그 뼈의 딱딱함 이것도 없는 이런 편 중에 하나고 이거를 주민들이 잡아서 이제 이렇게 겨울 내내 뭐 그 다음에 봄까지도 계속 이렇게 튀겨 먹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10월 이후에 이 문갑도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혹시라도 마을 주민들에게 민박을 하거나 식당 가면 자구리 몇 마리 튀겨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마 주실 겁니다. 아니면 작은 생선이 나와서 이제 이게 튀겨서 나오면 이거 전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뭐라 합니다. 이거 자구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하나들 더 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문갑도에 대한 이제 그 정경이나 일반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문갑도 새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가서 그 임성민이라고 전 문갑도 어촌계장님을 이제 하고 계시는 관공서에 공무원으로 이제 계셨다가 이제 고향이 여기시죠. 그러니까 원래 부모 할아버님은 이제 승봉도신데 승봉도에서 이제 이주해 하셔가지고 이 임성빈 이 어르신은 이제 여기 문갑도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여기서 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공무원을 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갑도하고 성갑도 각글도 주변이 이제 새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게 이제 1930년,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울도 앞바다에서 울도에 이제 새우파시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글도는 물론 이제 각글도는 저기가 되겠죠. 각글도는 무인도인데 여기에 이제 새우 권화장이 있었던 거죠. 새우를 말리고 쪄서 말리는 이런 데가 있었고 여기 이제 40년대, 50년대는 울도하고 각글도에 이제 새우파시가 열렸다는 이제 이런 곳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하도하고 이작도, 문갑도 사이를 이제 그 세 개의 지역이 만나는데 이걸 반도골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대형 민어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새우를 워낙 많이 잡아서 당시는 이제 저기가 없었던 거죠. 이 동력선이 없었던 거죠. 범선이라고 해서 바람의 풍향에 따라서 이제 배를 이동하는 이런 배인데 이걸 이제 범선이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이제 새우를 잡아서 싣고 오면 즉시 이제 소금에 절여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탱크 새우를 저장하던 창고인데 그게 이제 부둣가 옆에 있었습니다. 일단 워낙 많이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 탱크에다 집어넣은 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새우는 어떻게 이제 잡았어요? 해선망이라고 해서 배에다가 독을 싣고 새우젓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해서 잡자마자 바로 이제 소금을 곁들여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탱크에 저장했거나 너무 많아가지고 쪄서 말리기도 했던 거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갑도의 부두에 배가 너무 많아서 정박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새우의 그 젖새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마을 뒤편으로 이제 가서 그 우물가 지나면 거기에 이제 하늘리라고 아까 보였던 하늘리 쪽에 마을들이 이제 형성되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그 넘어오신 분들 해방 후나 유해 전쟁 이후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거기서 많이 사셨다. 이제 이렇게 이 어르신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중반부터 이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하늘리 해수욕장 하늘리 해변 근처에서 이제 새우가 워낙 많이 잡히니까 새우를 담을 그릇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우젓을 담을 수 있는 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새우젓도 독을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현재 흔적이 남아있던 걸 직접 찍은 거죠. 하늘리 주변 바로 해안가 바로 주변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새우젓 독을 이제 만든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독이 여기 밑에 바닥하고 위가 이렇게 수평으로 같은 폭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부지방에 주로 이제 새우젓 독이 있는 거고, 요게 밑에 바닥은 약간 좁고 위는 약간 넓은 거는 남부지방의 새우젓 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새우젓 독공장을 만드신 분은 이제 남주관 씨라고, 이분은 이제 북한에서 해방 후에 오신 이제 넘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부 한 10명을 고용하셔서 이제 새우젓 이 독공장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모자라서 지금에 있는 천주교 성당 그 문각 공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독공장을 만들고 그 옆에 주변으로 이제 이 독을 만들 수 있는 가마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제가 가서 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 듣고. 산에 올라가서 쭉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새우젓 독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이거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건 진짜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정상어하고 해변으로 하고 그다음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
이런 흙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아니 그 어르신 아무리 봐도 여기에 이 문갑도에 이 새우젓 독을 만들 수 있는 흙은 없는데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럼 흙은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이 흙은 마른 흙을 충남에서 싣고 와서 여기서 이 문갑도에서 혼합을 해서 직접 가마터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월리 주변에 있는 가마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흙이 아니고 충남에 있는 흙을 싣고 와서 물과 혼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워낙 여기는 새우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김광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기 이제 물론 이분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여기 문갑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우젓 이제 이 사업을 워낙 크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안강망 수협이라고 하는 이런 은행을 하나 만듭니다. 이제 인천에 본거지를 둔 은행인데 거기에 초대 이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1대 2대 이사장님 하셨던 분이고 이 분의 아드님은 공무원이었는데 경제기여원에 이제 지금 이제 저기가 되겠죠. 기재부에 근무하셨던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이제 이민 가셨다고 하시는 분인데 김광춘 어르신도 바로 여기 이제 이 문갑도 이제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우젓이 가장 지금 문갑도, 울도, 덕적도 이게 이제 이쪽 주변이 가장 그다음에 이제 재산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산업적으로 성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외국에 이제 유학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워낙 유명했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힌 새우를 그럼 어떻게 이거를 판매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유통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새우젓은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젓이라고 해서 이제 가을에 많이 잡죠. 8월, 9월, 10월까지 잡는데 추젓이라고 그러는데 워낙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잡자마자 물론 독에다가 소금 넣고 이제 절여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새우를 어떻게 지금 소비를 했을까요? 지금처럼 판매해주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인터넷에 판매했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세 갈래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갈래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임성빈 어르신하고 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제 제가 계속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갑도 어른들이 잡았어요. 그러면 이 잡은 거를 가지고 당시 이제 범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기가 동력이 있는 배는 아니겠죠. 북쪽에서 이제 겨울철에 이제 북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바람에 그걸 타고 범선을 타고 여기 보면 충남의 당진, 서산, 홍성, 뭐 예산까지 이렇게 직접 새우젓을 팔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겨울에 이제 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돈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쌀과 잡곡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주로 이제 물물 교환했다고 이제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고 여기 문갑도는 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쌀이 상당히 좀 귀하죠. 주로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감자, 고구마, 잡곡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고 쌀은 좀 부족한 편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파는 이제 이런 이제 사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시면 평택, 아산 여기 지금 매립을 했지만 이쪽으로 에서는 이제 큰 포구에서는 이제 객주가 상인으로부터 직접 이제 새우젓을 이제 도매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가 이제 아산만인데 매립하기 전에 아산만이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태어나신 그쪽인데 여기가 가장 큰 포구 중에 하나고 이렇게 이제 객주가 직접 이제 도매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팔면서 조금 더 포구인 예산은 안으로 들어가고 아산 더 안으로 들어가고 서산의 뭐 검은도이랄까 이런 데까지 더 들어가서 여기 해안가가 아니라 이 내륙의 깊숙이까지도 직접 새우젓을 등짐을 지고 보부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등짐을 지고 직접 이제 다니면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도 가고 그 안에 내륙 깊숙이까지도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갑도인데 문갑도에서 배를 타고 당진, 서산, 홍성, 예산으로 이제 새우젓을 팔러 가고 그 다음에 내려서 더 깊숙이 아산이나 예산이나 이쪽까지도 이제 깊숙하게 이제 등짐을 지고 이제 보부상처럼 이제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이 평택아산 이쪽에는 주로 이제 그 도매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깊숙이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팔고 겨울철쯤 끝날 쯤 봄쯤 되면 다시 이제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면 그 동남풍을 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문갑도로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찌감치 여기에서 이 충남 쪽하고 교류를 많이 했다. 새우젓 관련된 교류를 많이 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게 좀 중요한데 60년대는 문갑도하고 충청권이 이렇게 서로 이제 새우젓 팔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결혼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걸로 오셔도 이제 하기로 해서 혼인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여기 혼인 비율이 좀 이제 증가하는 편이고 교류가 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60년대 말이 돼서는 이제 그 새우가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69년도 말부터 이제 꽃게가 일본에 수출하게 되고 70년대부터 이제 이 꽃게를 이제 이 문갑도에서 이제 조업을 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꽃게를 잡아서 그걸 인천항으로 이제 보내서 인천항에서 이제 김포공항 타고 일본으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70년대는 또 인천과 이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70년대는 주로 이제 70년대는 주로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인천하고 이렇게 혼인 비율이 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통혼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문화가 교류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 문갑도에 굉장히 많은 새우를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한 거죠. 직접 충청도에 팔러 갔다. 두 번째, 객주를 통해서 도매업자한테 넘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그 충청도 예산 깊숙한 지역까지도 등짐을 지고 팔러 다녔다. 그래서 그게 주로 이제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충청권 사람들이 이루어졌다. 충청권과 교류가 있었던 거고 60년대 말에서 이제 새우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꽃게 조업을 하게 됐던 거고 70년대 이후부터는 꽃게를 하니까 이제 그 꽃게는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 서울 이제 일본으로 이제 수출되다 보니까 인천하고 교류가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문갑도 출신이 제 친구가 뭐 유명한 그 시인인데 그 친구의 그 아버님이 충청도에서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말 60년 초에 이제 이 문갑도로 이제 집을 사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그 친구는 이제 문갑도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우를 주로 이제 잡고 다시 내려가고 뭐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새우가 안 나오니 꽃게 조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인천과 교류가 되니까 그 친구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인천에서 같이 학교를 다녔던 거고 이렇게 됩니다. 현재 그 친구의 형과 이제 어머님은 지금 충남 쪽에 이제 무인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갑도는 이제 60년대 새우를 통해서 주로 저기랑 충청도랑 많은 교류를 했다. 70년대는 바로 인천하고 이제 이렇게 교류를 많이 했다.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것 중에 이제 한 사례를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인구가 이렇게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이 비율이 뭐 이렇게 높은 비율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0년대 말에 이제 인천에서 여기 울도, 문갑도,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장봉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강화도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새우가 잡히질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전남, 전북까지 장기적 봄에 이제 음력 정월 대보름, 음력 정월 15일 정월 대보름 지나면 바로 이제 새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새우 잡이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전남, 전북까지 가는 거, 칠산 앞바다, 그 다음에 전남까지도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6월달
7월 달까지 잡고 거기다 팔고 이제 목포에다 팔고 다시 이제 오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출가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임성빈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67년, 68년도에 문갑도에서 새우가 안 잡혀서 이 어르신도 아버지를 도와주려고 배 타고 전라도 가서 새우를 잡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정확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가 2013년도 10월 달하고 그 다음에 2014년인가 이렇게 가을에 갔을 때 거기 울도에서 그 새우젓을 잡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막걸리 한 잔 드리면서.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전라도 배다. 어디서 왔냐? 충청도 배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잡고 강화도까지 하고 연평도 11월 달까지 새우를 잡는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나 전라도 전북 쪽으로 이제 그 새우젓을 잡으러 갔던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거기 있은 충남이나 또 거기에 있었던 그 분들이 강화하고 연평도까지 와서 새우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007년도 이후에 만도리 어장이나 선수 어장 또 장봉도 이쪽에 새우가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가을철에는 이 강화 새우가 꽤 많이 잡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